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이달 말까지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들을 선출합니다. 도덕성 검증은 물론 자격시험까지 도입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의 면접 심사장.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공천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다면 후보자들의 소명을 듣고 도당에 접수된 제보도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공천심사에 반영합니다. 이번 면접은 오는 19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위원 등 모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지역이 정해지고 최종 후보자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3명 이상 출마한 시장과 군수 선거구의 경우 1위 후보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 간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좀 하자가 없고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본격적인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서겠다며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자는 도내 모두 336명.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54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모두 7명이 신청해 예비 후보자 수가 가장 많았고 태백과 고성에서도 각각 6명씩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기초자격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대상은 광역과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으로 공직자 직무 수행과 판단력, 현안 분석 능력 등을 객관식 시험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길 후보, 또 훌륭한 후보를. 여야가 사활을 건 지방선거까지 50여일.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선 전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 정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구 부인하고 있지만 원주 갑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같은 당 박정하 지역위원장은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질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시작으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국회의원까지 원팀을 만들어 원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원주갑 보궐선거가 들썩이는 건 김진태, 황상무 두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는 아직 도지사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유일한 도지사 후보였던 원창묵 전 시장은 끝내 도지사 출마 의지를 접은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켰던 이광재 의원이 결국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입니다. 원 전 시장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3선 시장의 경력과 인지도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유력한 보궐선거 후보로 손꼽힙니다. 이 의원이 오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따로 치러집니다. 이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 원주 갑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지방선거와의 시너지도 고려해 4월 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도내 의료원들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년여 동안 코로나 환자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예상과 달리 지난해 도내 5개 의료원 모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은 2020년 2월 이후 일제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료원들이 공익 기능을 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결산 실적을 보면 강릉과 속초, 삼척의료원의 실적이 2019년 대비 크게 나빠졌고 36억 원과 3억 원의 흑자를 낸 원주와 영월의료원도 의료 손익을 따져보니 각각 110억 원과 56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릉의료원이 2020년 8억 원 적자에서 104억여 원 흑자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삼척과 원주, 속초 등 다른 의료원들도 적게는 50억 원 이상, 많게는 100억 원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환자만을 받을 수 없어 일반 진료를 같이 했던 영월의료원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 환자도 줄고 손실보상금도 적어져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의료를 다 담당하고 또 이렇게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저희는 그것도 뭔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서. 삼척의료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이 결산안을 의결했고 다른 의료원들도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손실보상금 덕분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수익을 거뒀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해소되고 나면 한 번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다시 의료원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삼척의료원이나 인공관절수술 전문 병원으로 이름난 강릉의료원처럼 특화된 곳들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평균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연착륙을 하는데. 근데 우리 강릉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간호간병실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가 활성화돼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대기. 강원도는 도내 의료원들이 지난해 거둔 흑자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현실화, PCR 접종 및 백신 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수익을 토대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의료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기능 보강. 코로나19라는 일대 혼란기를 지나면서 도내 의료원들이 어려웠던 재정 상황을 벗어나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비어있는 원룸에 숨어 지내던 40대가 갑자기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 왜 숨어 지냈는지 또 흉기는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 40대는 알고 지내던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이른바 스토킹 범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건물주를 살해하기 한 달 전 41살 김모 씨는 40대 여성 A 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김 씨의 제안에 A 씨는 결별을 통보했지만 만나달라는 전화와 문자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만나주지 않자 직장까지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고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A 씨를 협박하고 성폭행에 감금까지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김 씨의 살해 혐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강간과 스토킹, 감금과 폭행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가 잠적하자 A 씨의 가족 B 씨가 머물던 집을 기어코 찾아냈고 근처에 비어있던 원룸에 흉기까지 소지하고 숨어 지내다 건물주를 마주치자 살해한 겁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건물주 사망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스토킹 범죄였던 겁니다. 그게 기획된 거고 스토킹 범죄라고 그냥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 애꿎은 사람이 사망하신 거잖아요. 김 씨는 건물주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내부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공모에서 5개 과제가 모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AI 로봇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오프 믹스, AI 토이,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식점업 소상공인용 성과 측정형, 마케팅 솔루션 상용화 등입니다. 앞으로 2년간 2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 마을교육 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준비위는 마을 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협의회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18개 시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과 지역 간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생태환경교육 에코벨트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모두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40곳을 생태학교로 운영합니다. 생태학교는 최대 3년 동안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